남강 낙동강이 펼쳐놓은 비옥한 충적평야를 바탕으로 한 탄탄한 농업 생산력, 그리고 남쪽의 높은 산들이 바다를 등지고 서 있어 군사적인 방어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함안은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어 고대 문명을 꽃피우기에 알맞은 땅이었습니다. 아라가야는 삼원시기 경상도 남부지역 일대에서 번성했던 변한에 속했던 12개 나라 중 하나인데요. 아시랑국, 아냐국, 알라국으로도 불리웠던 함안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한 고대 국가입니다. 풍부한 수량을 확보한 넓은 평야와 불꽃무늬 토기로 대표되는 함안 지역의 앞선 토기 제작 기술 등을 통해 아라가야는 가야 제국의 가장 중심적인 세력 중 하나였습니다. 아라가야의 중심지였던 함안군 가야읍. 읍내를 바라보며 나지막히 줄지어 있는 마리산 봉우리마다에는 1500년 전 번성과 영화의 흔적이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고분이 아라가야의 왕과 귀족들의 무덤인 마리산 고분군입니다. 이 마리산 고분군은 아라가야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약 500년간 1000기 이상의 무덤이 조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5세기 후반에 집중 조성된 대형 봉토분들은 아라가야의 정치 경제적인 위상이 가야 제국들 중 탁월한 위치에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고대 아라가야 화려한 문화의 흔적은 마리산 고분이 품고 있던 다양한 토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유려한 곡선과 절제미, 그리고 아라가야만의 독창적인 세련된 불꽃 문양의 투창을 지니고 있는 함안식 토기는 함안과 그 주변 지역뿐 아니라 일본의 긴키 지방의 유적들에서도 출토돼 당시 아라가야의 대외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강력한 경제력과 문화를 보유했던 아라가야였지만 5세기 이후 한반도 남부 지역에 몰아친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백제와 신라의 영토 확장을 위한 대립의 틈바구니에서 아라가야는 서기 592년 백제와 신라 그리고 외의 사신을 불러 고당회의를 개최하는 등 균형과 조정을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6세기 중반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맙니다. 아라가야가 멸망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백제와 신라 같은 경우에는 백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만의 54국이 통합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에는 사로국을 중심으로 해서 12개의 나라들이 통합되었습니다. 근데 가야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나라, 특히 가야 전기에는 12개의 나라, 그리고 가야 후기에는 13개의 나라가 각자 개별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라로 통합된 국력에 비하면 가야의 여러 나라들은 굉장히 그 물리적인 힘이 약했던 것이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가야에 대한 기록의 중심은 김해를 중심으로 하는 가락국, 그리고 고령을 중심으로 하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건국신화 같은 경우에도 김해의 건국신화는 남아있는 거죠. 김수롱신화. 그리고 대가야 같은 경우에는 이진아씨와 관련된 신화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함안 같은 경우에는 김해의 가락국이나 고령의 대가에 버금가는 정치적 발전을 보여주는 그 마리산 고문군이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함안 같은 경우에는 그 멸망 과정뿐만 아니라 건국신화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라가 가야를 정복하는 과정들 속에서 신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그런 결과물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신라는 아라가야 지역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하만 지역을 철저하게 신라화시키기 위해 했던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라가야에 대한 기록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이유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비록 기록의 자취는 희미하지만 1500년 전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곳 마리산 고분군을 통해 그들의 찬란했던 아라가야를 오늘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